자, 이 영상에서는 우리 비제로섬 게임의 유명 예시들로 사회적 딜레마라고 불리우는 그런 종류의 그 비제로섬 게임들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딜레마는 도덕적 해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토목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룡이와 끼부기가 있는데 얘네들이 정부가 발주하는 새로운 공공사업에 공모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사업에 공모할 수도 있는데 각자 사업 수주 확률을 높이려고 그 공공사업이랑 유관 있는 부처의 그 고위 공무원한테 부정적으로 이제 청탁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청탁이죠. 부정이라고 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전략 선택에 따라서 사업 수주 확률의 보수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정상적인 절차만을 따라서 공모하면 사업을 수주할 확률이 각각 30%씩인 거고, 그러니까 이 게임은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닌 거죠. 일단 두 개를 합쳤을 때 이제 0이 되거나 또는 여기 있는 셀들에 있는 숫자들을 다 합쳤을 때 셀에 있는 숫자가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이 숫자들의 단위는 지금 퍼센트 확률인데 이걸 더해서 그래서 100%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공공사업에 공모하는 그런 사업체들이 기룡이랑 끼부기 사업체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둘 중에 만약에 하나만 공기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면은 그때 청탁자의 수주 확률은 60%가 되고 그 청탁하지 않은 상대방의 수주 확률은 10%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거나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고 둘 다 청탁을 하게 되면 얘네들의 이제 수주 확률은 각각 40%씩이 된다. 그런 이제 게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는 우월 전략회가 존재를 하고 따라서 내시균형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월 전략회랑 내시균형이랑 그러니까 우월 전략회가 하나의 내시균형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내시균형으로 한번 찾아보자면은 정상 절차 끼부위가 정상을 할 때 기룡이는 이 부정 청탁 진행하는 게 좋고 그리고 PV가 부정 청탁 진행하면은 이 기룡이는 부정 청탁하는 게 똑같이 하는 게 좋고 기룡이가 정상 절차할 때 끼부기는 부정 청탁이 좋고 기룡이가 부정 청탁할 때 끼부기도 부정 청탁하는 게 좋겠죠. 10이랑 40이랑 비교를 하면은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내시 균형이자 그 무할 전략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게임에서 이런 게임에서 두 플레이어가 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면 분명히 둘 다 청탁 진행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각자 이익은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청탁을 하는 거를 가만히 냅두게 되면은 어떤 그 공공 시스템 자체가 와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딜레마가 여러 군데에서 관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새치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 대기 시간은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정상적으로 줄 서고 있는 사람들이 대기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새치기를 내버려 두면은 그 버스 정류장은 난장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게임을 할 때 핵을 써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티어는 쉽게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정상적으로 게임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핵 쓰는 사람들, 핵쟁이들을 방치를 하면 그 게임은 금방 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딜레마는 무임승차 문제라는 건데 볼게요. 이번에는 기룡이랑 끼부기가 절친한 친구 사이인데 이제 저녁에 함께 술을 마시려고 만났습니다. 근데 술집으로 가기 전부터 둘 다 이제 약간 뭐 속으로 머리싸움을 하는 건데 그 두 사람이 이 각자 돈을 내려고 하는 협조적인 전략을 쓸 수도 있고 돈을 안 내려고 하는 배신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전체 술값을 4만 원이라고 할 때 그들의 비용을 나타내는 보수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보수표는 숫자가 작을수록 자기한테 좋은 보수표인 거죠. 그래서 만약 두 사람이 둘 다 협조적으로 서로 내가 낼게 해서 이제 N빵 반반씩 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2만 원씩 내게 되겠죠. 근데 어느 한 명이 자기 통장에 나 돈이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배신 전략을 취하고 딴 사람은 이제 협조 전략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돈을 낸 사람이 4만 원 다 내고 얻어먹은 사람은 그냥 공짜로 먹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이제 나중에 줄게 그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땡 하는 거예요. 만약에 둘 다 돈이 없다, 둘 다 배신 전략을 취하면은 그날 저녁 술자리는 이제 파투가 나겠죠. 둘이 먹는데 둘 다 돈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외상으로 먹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고 이들은 서로한테 크게 실망을 해서 이제 손절을 하게 된다. 그렇게 손절을 했을 때 서로한테 실망한 정도를 금액으로 표현하면은 꽤 클 수가 있고, 그거를 한 20만 원의 비용이라고 해서 그렇게 서로 배신하는 선택을 했을 때의 보수표는 20만 원씩의 비용이 생기는 걸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우월 전략이 일단 없어요. 우월 전략이 없고, 요거 2, 0 보면은 2가 크고, 이거 4, 20 보면 이게 크니까. 그리고 뭐 2, 0 보면은, 이게 크고, 이거 보면은 이게 크니까. 물론 이거는 비용이 작을수록 자기한테 좋은 거니까. 어쨌든 크고 작고 이게 갈리니까요. 우월 전략이 없고, 최적 반응 전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룡이가 협조할 때, 끼부기가 협조할 때 기룡이는 배신을 하는 게 좋고, 끼부기가 배신할 때 기룡이는 협조하는 게 좋고, 기룡이가 협조할 때 끼부기는 배신하는 게 좋고, 기룡이가 배신할 때 끼부기는 협조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그렇게 두 개의 내시균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두 내시균형 중에서 어떤 게 게임이 어떤 내시균형으로 기혈되게 될지는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 기룡이나 끼북이 자기한테 있어서는 상대방이 협조할 때 나는 배신하는 그런 내시균형이 자기한테 유리하겠죠. 그 기룡이 입장에서는 지금 요 내시균형이 되는 게 자기한테 좋고, 끼북이 입장에서는 요렇게 되는 게 자기 돈 안 내고 먹으니까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은 좀 협조를 하면 좋겠고, 그럴 때 나는 배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서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치킨 게임에 속하는 그런 게임 문제죠. 서로 이제 배신을 하게 되면은 가장 나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래서 치킨 게임에서는 항상 공약을 선언하는 게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경우에 공약이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나 통장이 텅텅 비었다, 통장이다, 이렇게 미리 선수를 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왜 배수의 진이 되냐면은 기룡이가
나 통장이 텅텅 비었어 라고 공약, 그러니까 그런 공약이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선언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기룡이가 지금 통장이 텅텅 비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요 상황, 기룡이가 요 상황이 나는 이 상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경우에 끼부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그 상황에서 돈을 내기로 하면은 뭐 내가 4만 원 다 내고 그렇게 뭐 술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끼부기가 야 나도 통장인데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거 돼서 이게 되면은 끼부기는 20만 원의 비용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둘이 손절을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기룡이가 지금 나 이거야 라고 말했을 때 끼부기는 지금 이거를 4랑 20 중에 4가 작으니까 이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끼부기는 이렇게 되는 게 싫어가지고 사실 이거를 선택을 한 약간 선의의 뭐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좋은 시스템에 무임승차자가 많다면, 그러니까 이런 지금 기룡이 같은 애가 약간 무임승차자인 거잖아요. 아무튼 그러면은 시스템의 참여자가 줄어들게 되고, 시스템은 선의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자꾸 이제 악의적인 플레이어들이 많이 오게 되면 점점 그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그 시스템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딜레마를 우리가 무임승차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이후에 논의할 혼합 전략을 고려하면 내시균형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게 됩니다. 이거는 혼합 전략에서 소개하도록 하고, 자, 다음으로는 또 다른 사회적 딜레마인 동업의 딜레마라는 거 얘기를 해볼게요. 동업의 딜레마는 어떤 상황이냐면 경기대 체대를 졸업한 기룡이랑 끼부기가 있는데 얘네들이 좀 조그만 헬스장을 공동으로 창업을 했어요. 근데 사실 기룡이랑 끼부기는 상대방이 모르게 다른 헬스장에서 PT쌤으로 경업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공동 창업한 헬스장 운영에만 전념을 할지, 그게 한 가지 선택이고, 또 다른 헬스장에서 PT를 하면서 우리 공동 창업한 거는 적당히 할지, 그거에 따른 보수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이제 연봉이에요. 연봉인데, 1,000만 원 단위. 그래서 이게 5라는 거는 이렇게 둘 다 헬스장 운영에 전념했을 때 기룡이는 연봉 5천만 원, 끼부기도 연봉 5천만 원이 기대된다는 거. 자, 그게 이거고요. 둘 다 헬스장 운영에 전념할 때 크게 성공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둘이 열심히 해서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각자 연 5천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다. 근데 이들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해서 PT를 경업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없어지고 더 헬스장 운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해지지가 않아서 그냥 한 명이 그냥 뒤에서 몰래 투잡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헬스장으로부터 예상되는 소득은 각자 2천만 원밖에 안 되고, 그리고 몰래 PT 경업하는 사람은 그 PT를 하긴 하니까 거기서 또 2천만 원이 생기고, 그래서 협조 배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배신 때린 사람은 4천만 원을 벌고 협조하는 사람은 2천만 원 버는 그런 상황. 근데 둘 다 배신을 때리면은 서로 다 몰래 투잡하면은 헬스장 운영은 더 어려워지고, 각자 총소득 3천만 원씩만 예상이 됩니다. 헬스장 운영 플러스 다른 헬스장 PT 그걸 합쳐서 각자 3천만 원씩만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치킨 게임의 일종이고 여기에서도 두 개의 내시 균형이 존재합니다. 내시 균형 한번 찾아보면 끼부기가 협조할 때 기룡이는 협조하는 게 좋고 끼부기가 배신할 때 기룡이는 배신하는 게 좋고 기룡이가 협조할 때 끼부기는 협조하는 게 좋고 기룡이가 배신할 때 끼부기는 2, 3 중에 3이 크니까 배신하는 게 좋다. 이렇게 두 개의 내시 균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내시 균형 중에 뭐 어떤 게 실현될지는 이것도 알 수 없고요. 그거는 두 사람의 성격, 경제적 상황, 상대방에 대한 믿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줄 것이고요. 또 이것도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저기 공약이나 선언 같은 게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헬스장 운영에 전념할 것을 공약을 하면 그럴 때 상대방도 헬스장 운영에 전념하는 게 최적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대놓고 다른 헬스장 PT를 경업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남은 상대방도 다른 헬스장 PT를 경업하는 게 사실 최적이 된다. 그래서 공약이나 선언 같은 거는 이제 믿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게임 문제는 우리가 사슴 사냥 게임이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슴이 덩치가 되게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사냥을 하는데 지금 팀이 다 같이 사슴을 쫓고 있는 와중에 옆에서 조그만 토끼가 나타났다고 할 때, 토끼는 좀 사슴을 잡았을 때보다는 좀 얻어지는 건 적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팀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혼자 빠져가지고 토끼 잡으러 가면은 이 전체 팀이 사슴 사냥을 하는 데는 성공을 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동업의 딜레마를 사슴 사냥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로 혼합 전략까지 고려하면 내시 균형이 두 개 말고 하나 더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회적 딜레마는 이제 지원자의 딜레마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원자라는 거는 이제 내가 손들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원한다 또는 뭐 자원한다고 해도 되겠죠. 자원자의 딜레마라기보다는 지원자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어감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기룡이랑 끼부기가 육군 제25사단의 신병이다. 얘네들이 부대 안에 많은 부조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조리에 대해서 얘네들은 그냥 순응하고 군생활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어디 외부나 이런데 고발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 얘네들의 군생활 만족표에 대한 보수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점수예요. 뭐 3점, 2점, 5점 이런 건데 얘네들이 부대 부조리에 눈을 감고 둘 다 순응하면은 각각 군생활 만족도 3점씩을 갖는다. 근데 얘네들 중에 한 명이 부조리를 외부에 고발하면 그 고발한 사람은 부대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한 명은 순응했는데 한 명은 고발하면은 쟤는 뭐 가만히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난리야? 이러면서 이제 군생활 꼬인다 이거지. 그래서 그 경우에는 순응하는 애는 그냥 그대로 3점인데 이제 고발하는 애는 만족도가 이제 2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부조리를 둘이 같이 고발하면은 그러면은 그 부조리가 해소가 돼가지고 둘 다 군생활 만족도가 이제 5로 높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치킨 게임의 이제 일종이고
여기에서도 이제 두 개의 내시 균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시 균형 찾아볼까요? 그러면 PV가 순응할 때 기룡이는 순응하는 게 좋고, PV가 고발할 때 기룡이는 고발하는 게 좋고, 기룡이가 순응할 때 끼부기는 순응하는 게 좋고, 기룡이가 고발할 때 끼부기는 고발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개의 내시 균형이 있는 그런 치킨 게임입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어떤 게 실현될지 모르고 이 상황에서도 두 사람의 성격, 처한 처지, 상대방에 대한 믿음, 부대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그런 게 이제 어떤 내시균형이 실현될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도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공약이나 선언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요. 그래서 어떤 한 명이 수능할 걸로 선언을 딱 해버리면은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 끼부기도 수능을 하는 게 최선이다. 또는 한 명이 고발할 걸로 선언을 하면은 나머지 한 사람도 따라서 고발하는 게 최선이다. 근데 이제 공약이나 선언 그거는 믿을 수 있어야지 의미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거죠. 고발한다고 뭐 공약을 걸었는데 사실 그래서 끼부기가 따라서 고발을 하려고 했더니 기룡이가 고발 안 하고 수능해 버렸어.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낮아지잖아요. 끼부기는 3보다 더 낮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공약 선언은 믿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게임 문제를 우리 지원자의 딜레마, 그래서 발런티어스 딜레마라고 하고, 부조리를 보고 이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 지원해서 나서는 사람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이후에 논의할 혼합 전략을 고려하면은 내시 균형이 하나 더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제로섬 게임의 유명한 예시들까지 좀 소개를 해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제로섬 게임 혼합 전략 개념을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앞에서 한 것처럼 제로섬 게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제로섬 게임의 혼합 전략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